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도 2차 전지 수혜주 사도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의 적풍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요. 최근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선거가 끝날 다음 날이었죠. 목요일 날이 이미 예전에 예고를 드렸던 대로 총선이 끝나자마자 총선 관련주들이 전부 다 폭락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업종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었는데요. 지난 영상을 보시면 이때 제가 올려드렸던 매년 터지는 총선 관련주 2020년도 초급등 기대주라고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선거 전보다는, 그러니까 선거 전에 미리 사서 물려 계시면서 막 마음 졸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략하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몇 종목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여기 이제 방송 막바지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남북경협이나 부동산 언급을 좀 드리면서,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은 여당의 정책은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했던 것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일신석재가 오늘 장중에 폭등이 나오면서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대시세를 좀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4월 10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보셨다면은 좋은 결과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수익 내신 분들께도 정말 축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좋은 종목과 또 전략, 증시 방향 설정에 대해서 도움되는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가 조금 아쉽게 간 모습인데 좋은 구간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의 관점은 항상 올라가기 전에 보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오늘 주제는 여기 이제 제목처럼 오늘 테슬라로 좀 볼 건데요.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이번 주만 30% 이상 급등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이는 종목 상위권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제유가를 좀 보시면요. 국제유가가 지금 20달러가 깨져가지고 배럴당 계속해서 올해 1월달 65달러짜리 이 기름이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거의 3분의 1 수준이 됐는데, 그런데 전기차가 가는 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하죠? 왜 전기차라는 거는 원래 예전 같은 경우 예전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차를 산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은 저유가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테슬라가 실제 이제 미국의 주식들을 보면은 테슬라의 경우는 이번 주만 하더라도 벌써 30%, 그리고 지난 3월 중순 대비해서 벌써 주가가 100%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일반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포드 같은 경우는 반등폭이 굉장히 작고, 이 1월달 초반에 이 낙폭을 아직도 복구하려면은 현 구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내연기관보다는 이런 미래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테마인 이런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테슬라를 실제 운행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저유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비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거, 유지비가 굉장히 적게 나온다는 것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 비교했을 때도 적게 나온다는 것 때문에 요즘같이 좀 불경기에다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은 중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개발은 유럽에서도 많이 되고 있지만 현재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는 보조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전기차가 실제 굴러다니고 있고 전 세계의 주요 판매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최근에 코로나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매출도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배경은 저유가인데 올라간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저유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가격을 보니까 출고가 자체는 5천에서 7천 사이가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친환경 전기차는 이 보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 가장 엔트리 모델의 경우 3천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고,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 3월달 기준으로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43%가 감소했는데 테슬라만 450%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딴 거 다 망했는데 테슬라만 잘 팔린 거죠. 그래서 제 지인이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직전에 저기 중국하고 홍콩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가보면은 택시가 다 테슬라래요. 그 테슬라 하면 택시, 택시 하면 테슬라. 돌아다니는 차들 대부분이 테슬라라고, 택시 운영 차량들. 그러면서 현재 중국 현지에서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실제 그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실적도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삼성 SDI 같은 좀 이 배터리 2차 전지 기업들이 폭등을 했죠. 오늘 7% 정도 올라왔으면은 평소 이 종목의 변동성을 생각한다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참고로 삼성 SDI는 시가총액이 17조 원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테슬라가 이번 달에 30% 올라왔다고? 그러면 SDI 같은 이 배터리 기업들도 사도 좋지 않을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배터리 기업들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2차 전지, 우리나라는 완성차보다는 배터리가 조금 더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한국산 전기차가 해외에서 인정받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아직은 없죠. 수소차라면도 모를까. 아직은 인정받는 차량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이런 랜드마크, 어떤 그 플래그십 같은 딱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거다라는 그런 상품이 아직은 없어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핸드폰이 갤럭시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지만 아직 한국산 전기차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한국산 배터리를 쓰는 이 전기차 회사들이 잘 나가면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배터리 쪽 우리나라 3대 배터리 회사를 좀 보자고 하면은 2차 전지 기업 보면은 삼성 SDI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LG화학이 있고요. LG화학도 올랐죠. 그 다음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있어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좀 빠졌고, LG화학의 경우는 주가가 좀 덜 올랐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 3대 회사가 다 좋을 수도 있는데 왜 얘네들이 상승폭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 이 각 기업들의 사업 구조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가 배터리 올인 기업이에요. 배터리 완전히 올인을 한 기업이고, 이 기업의 내용을 보면은 소형 전지와 중대형 전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솔루션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하는 전자재료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굉장히 심플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일부, 그리고 배터리 사업, 주력 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 전지가 많이 소모되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가 많이 팔릴수록 이득을 버는 구조예요. 하지만 LG화학의 경우는 어떨까요? LG화학의 경우는 사업 내용을 보면요, 석유화학 사업, 최근에 저유가죠? 힘들단 말이에요. 전지사업, 첨단소재 사업, 거기다가 LG생명과학을 2017년도 1월달에 합병시키면서 생명과학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와, 그럼 이 회사는 바이오, 전지, 석유, 소재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모든 사업을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깎아먹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배터리 쪽이 잘 나가고 있지만 다른 사업들이 분명히 발목 잡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SDI보다 상승폭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영역을 보면은 석유화학 윤활유 제품의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석유화학 산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석유 개발 사업, LNG 프로젝트, 딱 봐도 지금 시장에 그다지 트렌드가 아닌 업종들이 주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 사업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들은 삼성 SDI에 비해서 사업 구조가 조금 복잡하고 잘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들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또 소송을 벌였잖아요. 해외에서. 그런 것들도 삼성 SDI가 좀 독주하는데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투자하실 거라면 SDI나 LG화학 쪽 투자 들어가시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거는 SDI가 현재는 원탑이죠. 가장 훌륭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삼성 SDI 하면은 저한테는 좀 인연이 깊은 종목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이데일리 TV에 출연을 좀 했을 때, 그 당시가 이제 2016년도 12월 달이었어요. 12월 달이었는데, 그때 제가 삼성 SDI라는 종목에 대해서 10만원 밑에 가격이라면 얼마든지 사셔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영상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으려면 있겠지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방송했던 것을 이제 일부 포스팅해놓은 블로그로 좀 찾아가지고 보니까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요게 2016년도 12월 19일날 저녁 8시 이데일리 TV 최고의 한방을 통해서 방송된 내용이고, 보면 이제 제가 그 당시 봤던 내용이 국내 전기차가 1만 대 돌파, 지금 많이 늘었죠. 1만 대 돌파하고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고 있고, 전기차 자체가 매력적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유지비다. 그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50 고공행진하면서 전세의 기름값 치솟고 있고, 그래서 전기차가 그 당시에는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성차보다는 배터리 쪽으로 관심 가지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 주가가 뭐 거의 9만원, 10만원대였다는 걸 기억하면, 생각해보면 이제 많이 갔죠. 그 뒤로는. 그래서 삼성 SDI를 제가 이제 최고의 한방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배터리 사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최근에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회사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낙폭과대 저평가 반등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 당시 10만원짜리였던 주식이 지금은 30만원까지 올라왔다가 여기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바닥에서 발굴을 좀 잘 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 SDI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크고, 위기시마다 종목을 저는 사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위기를 한번 벗어났어요. 얘네가 안 좋은 구간에 있다가. 자, 그러면 이 삼성 SDI와 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볼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다고 삼성 SDI를 그냥 덥석 사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힘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삼성 SDI 매출 구조를 봤을 때 이 회사가 이제 판매하는 그 배터리들을 보면은 소형 전지와 중대형 전지가 있어요. 그 소형 전지는 핸드폰이고 중대형 전지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동차라는 부분에만 포커스를 두고서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종목들을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2차 전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리튬이온 전지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에 들어가요. 우리가 옛날에 사용하는 그 동그란 건전지가 아니에요. 넓적하고 모양은 다양하죠. 거의 요즘에 생산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또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폰이랑 자동차 두 가지를 좀 동시에 놓고 보셔야 돼요. 배터리 기업을 사실 때는.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기차는 그다지 눈에 띄는 것은 없지만, 테슬라 같은 이런 차량들이 많이 팔리고 전기차 시장이 점점 좋아지면서 배터리 기업이 같이 갈 수 있다. 요거는 첫 번째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SDI는 테슬라만큼 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소형 전지, 핸드폰에도 납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쪽은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 핸드폰 쪽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요즘 오히려 좀 내려가는 분위기랄까요? 자, 여기 삼성이 가장 최근에 내놓았던 갤럭시 S20입니다. 갤럭시 S20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맨날 저만 갤럭시 S20이라고 불렀는데. 자, 보시면 삼성이 스마트폰 매출 100조와 영업이익 10조 원 시대가 저무나 그래서 한 10% 정도가 영업이익률이라는 건데 10% 영업이익률이 깨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초 출시한 갤럭시 판매가 부진하다. 뭐 이유는 그 갤럭시 중 가장 최악의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예상 판매량도 보시면 반토막이 났고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사람들이 비싼 폰을 쓰진 않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게 계속해서 삼성이 좀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고 한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바로 애플이 지금 이번에 신제품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애플 신제품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4년 만에 중저가 폰 아이폰 SE를 출시를 했는데요. 용량 따라 가격은 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출시 가격은 55만원이라고 하고요. 55만원이면은 아마 뭐 보조금이랑 그 약정 사용하면은 뭐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은 정말 뭐 만원대 정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쓸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2017년에 출시된 아이폰 8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저는 아이폰 7을 쓰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랑 차이가 안 나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나왔던 폰의 그런 느낌과 요즘에 어쨌든 최신 폰이니까 어쨌든 스펙 자체도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형 자체는 아이폰 8이지만 두뇌는 아이폰 11인 셈이다라고 하면서 저렴한 가격.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갤럭시가 좀 더 좋죠. 하지만 뭐 AR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배터리 용량 자체도 아이폰 8이랑 비슷할 것 같다. 지문 인식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3D 터치 대신 햅틱 터치가 적용됐고 와이파이 다 되고 그래서 다가오는 24일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요게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면서 일단 지금 삼성보다 먼저 중저가 폰을 내놨단 말이에요. 삼성 역시도 이번에 갤럭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새 제품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애플이 먼저 선빵을 날리면서 삼성에는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미 갤럭시가 잘 안 팔렸죠. 그리고 중저가 폰이 4월에서 5월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는 걸로 보면은 이 생산 공장 쪽이 아직 코로나라는 데 있어서 완전히 극복을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애플 아이폰의 경우는 대부분이 중국에 생산됩니다. 저가에서 고가폰까지 뭐 90% 이상의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생산이 되고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중국에 생산했지만 인도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비용을 많이 다운시켰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코로나를 벗어났어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인도는 아직까지 그렇게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든 상태이고 이 확진자 이 글로벌 순위를 보면은 인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18위 18번째 정도로 확진자 12,000명, 사망자가 아직도 400명대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도의 상황이 아직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베트남의 경우는 최근에 뭐 말도 많았었죠. 한국인 입국 금지부터 막 난리 났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직 이제 인도 베트남에 비해서 중국이 조금 더 먼저 코로나를 극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들 빨리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 갤럭시가 아직도 S20를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이 조금 지금은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번에 실적 발표 때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지만 삼성이 작년에 가전제품 망했죠. 핸드폰 망했죠. 결국 반도체가 살렸어요. 반도체가 살려가지고 그나마 실적이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폰은 어차피 몇 년째 계속 잘 안 되고 있어요. 전 세계 글로벌 폰 자체가 다 잘 안 돼요. 그나마 애플만 선방한 거예요. 애플은 워낙에 충성 고객들이 있고 또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애플이 이번에 신제품을 4년 만에 그것도 싼 폰을 내놨어요. 디자인도 허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에 있어서는 위기일 수 있고, 이번 중저가 폰이 빨리 나와서 싸워줘야 되는데 애플이 먼저 내놔버리면서 고객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애플이 싼 거 풀어버리면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삼성 사겠어요. 지금은 그죠? 타이밍이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가 폰에서는 삼성이 좀 잘 나갈 수도 있어요. 폴드라는 그런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기 때문에. 하지만 갤럭시 폴더블 폰 200만원 넘어갑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음에 나올 삼성폰은 아마 애플보다 훨씬 싼 가격, 진짜 한 뭐 약정하면은 공짜 폰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다음에 삼성 저가 폰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나와줘야 애플이랑 좀 맞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고가 폰에 들어가는 스펙 중에 뭐가 하나 추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요즘에 폰이 뭐 다들 대동소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좀 뭔가 좋은 스펙을 갖고 나와야 애플이랑 맞짱을 뜰 수 있겠다. 지금으로는 맞붙으면은 어쨌든 힘들죠. 사람들도 좀 더 그죠? 애플 거 쓰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이 배터리를 보기 위해서는 자동차만 보시면 안 되고 이 폰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폰 쪽에서는 약간 위기가 있는 상태고,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쪽은 현재 테슬라가 잘 나가면서 분위기는 좋다. 저유까지만 그래도 전기차는 간다. 왜냐면 유지비 때문에. 현재 배터리 업종의 어떤 딜레마,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삼성 SDI를 좀 볼 텐데요. 삼성 SDI가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고 한데, 최근에 나왔던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제가 종합을 한번 해봤어요. 딱 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희 한 달 동안 나왔던 리포트를 종합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예상 목표가라는 걸 제시를 하잖아요.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 중에 가장 비싼 가격은 37만원입니다. 최고가 37만원이고, 그리고 목표가 중에 최저가가 얼마냐면은 26만원이에요. 이게 최근 한 달 사이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잘 갈 거라고 생각하는 쪽은 37만원이고, 가장 낮게 보는 쪽은 26만원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게 보는 쪽에서는 이미 26만원 돌파를 해버렸고, 이제 가장 높게 부른 쪽은 37만원인데 이 갭이 좀 상당히 커요. 37만원 다음으로 부른 가격이 얼마냐면 3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통계를 낼 때는 항상 이 최고치와 최저치를 좀 빼고서 보통 분석을 하잖아요. 어떤 평균치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37만원은 좀 약간 고가라고 생각이 되고,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30만원, 28만원 요 사이가 대부분의 전망치고, 대부분이 30만원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치는 대부분 30만원 전후에 많이 뭉쳐있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해보면은 이 증권사들의 목표치는, 얘네들은 보통 목표치를 부를 때 엄청나게 높게 부릅니다. 왜냐면 이 리포트를 쓰는 것 자체가 목표가 단기적으로 내일 모레 수익을 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NC소프트 같은 종목들 보시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이에요. NC가 지금 2015년도 14년도에 10만원짜리가 지금 70만원이 됐는데, NC소프트 목표가 증권의 리포트 보시면 80만원 부르고 있어요. 그럼 놀랍죠? 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도 더 간다고? 원래 증권사 목표가는 그래요. 일단 질러놓고 아닌 말고식이에요. 보통 크게 부른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 SDI의 목표가가 30만원대. 그러니까 원래 증권사가 목표 제시하는 거의 패턴을 보면은 한 40에서 45만원을 불러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부른다는 거는 현재 이 삼성 SDI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목표치를 이거밖에 안 불렀다는 거는. 이해되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리포트가 좀 부정적인 리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나오는 게. 리포트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 갈 거다라고 적어놨지만, 실제 그 속내는 얼마 갈 길이 얼마 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는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얼마 못 갈 것 같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사봤자 이거 뭐 주당 10,000원 먹으려고 사나? 10%도 수요가 못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관심을 또 떨구고 본인들이 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별로 안 좋으니까 보수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죠. 완전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30만원 근처에서는 좀 이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 위쪽에 물리신 분들 많아요. 한때 그 미국 주식 직구 많이 하실 때 그때 가장 많이 팔렸던 게 애플하고 테슬라라고 하더라고요. 이 위쪽에서 많이 물려 계십니다. 그러니까 얘가 테슬라 주가랑 비슷하게 갔잖아요. 딱 그 시기 때 30만원대 삼성 SDI도 물리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위쪽은 저도 좀 힘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현재 삼성 SDI나 다른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BM도 똑같이 움직이죠. 에코프로 BM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 친구들도 주가는 잘 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 종목도 분명히 여기 8만원대 이쪽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한 5%에서 6%, 많으면 10% 그 정도의 목표가는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들어가도 단기 수익 정도는 챙길 수 있지만 막 현 구간에서 50%씩 올라간다? 그거는 좀 힘들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는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핸드폰도 생각을 해야죠. 삼성 SDI 배터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봐야 돼요. 매출은 두 쪽에서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의 수익 정도는 낼 수 있고 또 큰 대박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1분기가 지나가고 나서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최종 생각이에요. 제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충분히 분석을 쭉 해드렸죠. 그래서 1분기는 원래 이 배터리 시장에서는 원래 비수기라고 해요. 보통 보니까 1분기는 원래 좀 비수기고 2분기부터 좋을 거라고 전망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이나 뭐 삼성 SDI 같은 종목이 최근에 잘 가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짧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접근이 가능하고 길게 멀리 가는 걸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1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현재 예상 실적이 벌써 나오거든요. 예상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안 좋게 나올 것으로 벌써부터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 공시 같은 경우는 뭐 조만간 2-3주 안에 나올 거니까 그거 보고 좀 부진한 성적표 받아보고 나서 주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고 그 다음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현 구간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뭐 너무나 좋은, 정말 올해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리해서 지금 사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을 목표로 두고 이제부터 빠지면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남들이 이 종목 망했네,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그럴 때 좋은 자리에서 살 수 있게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증시 방향 설정과 또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좀 해드릴 것이고, 또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은 자주 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식강의 연구소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